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유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대형 유류 저장 시설을 새로 짓고 있는 모습이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최근 연간 유류 반입량 허용치를 초과했다는 지적 속에 밀수입 차단 등에 대비하면서 비축량을 늘려 제재로 인한 유류 부족 상황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대 항구인 남포를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기존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저장 시설, 즉 유류 탱크 3개를 확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3개 중 2개는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를 하고 있고 나머지 1개는 원형 터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완성된 저장 시설은 각각 지름이 약 30m, 높이 10m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에도 이 일대에서 새로운 유류 저장 시설을 확충하는 모습이 관측됐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폭 122m, 길이 260m 지대에 대형 원형 터 8개를 만들었는데 올해 초 이 중 2개의 붉은색 유류 저장 시설이 들어선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근처 다른 지점에도 2018년에만 2개의 유류 저장 시설을 더 만든 것으로 나타나 2017년까지 약 20개던 유류 저장 시설은 2년 만에 26개로 늘었고 터가 만들어진 곳까지 합치면 앞으로 더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유류와 관련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저장 시설을 더 늘리고 있는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이 선박간 환적 등 제재 회피를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유류를 반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사실에 주목하며 유류 저장 시설 확충도 이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Knowing that smuggling could be impeded at any point, an ability to take. So North Korea needs to prepare not just for how to evade sanctions, but for periods like this when it will be unable to take and do that as well. When you're worried about oil supply, you want to create more storage. So when bad time comes, you can draw down your storage. So the sanctions would make the North Koreans nervous, all the time nervous, of whether they're going to get enough supply.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현재는 유류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각각 다른 저장 시설을 갖춰야 한다면서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도 이런 변화에 따라 저장 시설을 확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내 불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미국 조사기관 센트리가 보고서를 통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여러 대북 제재 위반 정황을 밝혔습니다. 센트리는 19일 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8년 박화성, 황길수 등 북한 국적자 2명이 비사업자용 비자를 획득해 콩고에 입국한 뒤 콩고 아콘데라는 이름의 사업체를 불법 설립했으며 아콘데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로 금지한 동상 제작을 콩고 내 오트로마위주에서 진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오트로마위 지방정부가 북한이 제작한 동상을 조달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으며 동상 건립과 기타 안보리 금지 활동에 공공자금을 활용한 것도 제재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센트리는 이어 북한 국적자가 설립한 이 기관이 카메룬에 본사를 둔 아프릴랜드 제1은행 콩고 지점에서 달러 계좌 거래를 개설해 불법 미화 달러 거래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8월 19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입니다. 유엔은 전 세계에 확산한 전염병으로 지원 활동가들의 희생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한 해라면서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한 북한에 대해서는 당국이 국제기구 직원 등의 입국 범위를 넓히면 지원 역량도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8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북한의 취약계층 규모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19일 BOA에 전 세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던 지난 4월과 5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 기간에 북한 당국은 주민의 식량 수요 충족을 위해 식량 배급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고했지만 국제사회의 지원 수준은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와 지원단체의 북한 내 인도주의 사업 역량과 효과는 국제 전문가와 국제기구 직원의 북한 내 입국 범위가 더 확대돼야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인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 등은 인도적 지원 인력은 물론 현장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만큼 순조로운 지원 프로그램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WFP 등도 현재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기구의 직원 규모가 이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분배 모니터링 등 지원 사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2020년 북한의 필요와 우선순위 계획에 따라 유엔이 요청한 1억 700만 달러 외에 신종 코로나 사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550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3,970만 달러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기념하는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을 벌이고 있으며 이 같은 도움 전달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인도 지원 활동가들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유엔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는 국가라면서 지난해 미국은 분쟁 등으로 위기에 놓인 사람을 돕기 위해 9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의사회는 2019 국제활동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대북 지원에 166만 달러 규모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함경북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에 시작한 건강관리 개선과 결핵치료 활동이 주요 사업이었다면서 북한 주민 900만 명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그러면서 북한은 결핵과 다즈네성 결핵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지만 결핵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은 극도로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리처드 클라크 미 공군 전략적 억지력 핵통합 참모차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이에 대한 추구가 러시아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와 더불어 또 다른 종류의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라크 참모차장은 19일 미국 공군협회 산하 미첼 연구소가 주관한 미국 핵억지력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적이 핵 사용에 있어 제한적 결정을 하든 큰 규모의 결정을 하든 관계없이 미국은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를 상정해 전투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라크 참모차장은 그러면서 이를 위한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의 통합 운용, CNI 개념을 소개하고 재래전과 핵전쟁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는 환경에서 미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 간의 통합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라크 참모차장은 이어 지난 17일 한반도 동해상에서 이뤄진 B-1B 전략폭격기 편대의 폭격 임무 훈련도 재래전의 관점뿐 아니라 핵전쟁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억지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태평양 공군은 18일 BOA에 해당 훈련은 미국의 폭격 전력이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미국과 동맹국에 확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영내 특정 국가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차원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난 다음 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은 19일 싱 대사를 만나 남북관계 발전은 남북 간의 협소한 이해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중국 정부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중국은 한국과 한반도의 산과 물에 맞닿아 있고 우호의 정도 가깝다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대화와 평화, 비핵화를 비롯해 번영과 발전, 평화 통일을 확고부동하게 지지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돼야 한반도 국민들도 좋고 중국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부터 한반도 정세가 조금 경색돼 유관국들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북미관계 개선도 쌍두마차처럼 끌고 가면 한반도 정세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은 옆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